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쉼터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부모님께 언제 마지막으로 전화하셨나요? 나중에 해야지 하며 미루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5세 이정화 할머니.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두 아들을 키워냈지만 재산 한 푼 없다는 이유로 요양원에 버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방 구석, 낡은 항아리 속에 숨겨진 비밀을. 남편이 남긴 봉투 하나가 모든 것을 뒤바꾸게 될 줄은. 재산이 사람의 진심을 가리는 순간,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큰아들 민호의 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윤지선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75세 이정화 할머니. 평생을 시장 한 구석에서 채소를 팔며 두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남편은 아들들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밤 10시에 돌아와 아이들 밥을 챙기던 날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혼자 살기 힘들어지자 큰아들이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정화는 고마운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그리고 남편이 남긴 낡은 항아리 하나. 어머니, 방은 저쪽 조그만 곳이에요. 며느리 지선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짐은 웬만하면 버리시죠? 우리 집 좁거든요. 정화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 예전엔 창고로 쓰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는 소화가 안 되실 테니까 따로 드세요. 며느리가 작은 밥상을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가족들은 거실에서 웃고 떠들었지만 정화는 홀로 방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나 학원 가야 돼. 손자는 인사도 없이 나갔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정화를 따르던 아이였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을 가려다 우연히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됐습니다. 언니 진짜 힘들어. 시어머니가 왜 우리 집에 온 거야? 재산 한 푼 없으면서 뭐가 떳떳하다고. 요양원 보낼까봐. 정화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장실 문손잡이를 잡은 채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짐이 되었구나. 평생을 가족에게 바쳤는데 이제는 버림받을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밤마다 정화는 낡은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 안에 뭔가 있어요? 40년 전 아픈 남편이 항아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힘들 때 열어봐요. 그전엔 절대 안 돼요. 정화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와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당신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거겠죠. 미안해요. 내가 일찍 떠나서.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봉투 안에 있는 것으로 당신이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자식들이 당신을 버리려 한다면 이 봉투를 열어요.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진심으로 당신을 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세요. 사랑해요, 여보.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봉투는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머니, 생활비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나는 돈이 없다, 아들아. 정화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노인 대출이라도 받아주세요. 어머니 명의로. 그건 안 돼.
정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예 말도 걸지 않았고 아들은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좋은데 알아봤어요. 거기서 편히 지내세요. 요양원? 정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시설 정말 좋아요. 친구들도 많고 이제 편히 쉬세요. 며느리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양원 방 안 정화는 다시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이제 봉투를 열 때가 온 것입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토지 등기부 등본, 통장, 그리고 유언장이었습니다. 토지 등기부를 보는 순간 정화는 숨이 멎었습니다. 남편이 40년 전에 산 땅. 당시엔 아무도 관심 없던 산골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도시 개발지구 한복판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액 38억 원. 남편이 몰래 모아둔 돈, 그리고 땅을 팔지 않고 버티며 받은 보상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 유언장이었습니다. 공증까지 받아둔 정식 유언장. 이 재산은 이정화의 것이며 그녀가 원하는 대로 분배할 수 있다. 단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신 자식에게만 상속되어야 한다. 만약 부모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자식이 있다면 그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말 것을 당부한다. 정화는 울었습니다.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남편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아내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정화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남편이 남긴 유언장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공증까지 되어 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화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준비해 주세요. 가족 회의를 열겠습니다. 한 달 후 정화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선, 그리고 둘째 아들 준호와 그의 아내.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민호가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요양원에서 갑자기 불러냈으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게 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와 지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놓였습니다. 토지 등기부, 통장 사본, 유언장. 변호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700억?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그래.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거다. 정화는 차분했습니다. 며느리 지선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 정화가 지선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무슨 고생을 했니? 어머니를 모시느라. 아니. 지선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화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들어볼래?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재산 한 푼 없으면서 뭐가 떳떳하다고 우리 집에 와요. 녹음된 지선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빨리 요양원 보내야 해. 집만 되잖아. 지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정화는 유언장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 민호와 며느리 윤지선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모든 재산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신 둘째 아들 준호에게, 그리고 일부는 노인복지기금으로 기부한다. 어머니,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화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넌 내 밥을 먹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내 밥을 빼앗은 어른이 되었구나. 어머니 제발. 지선도 울며 매달렸지만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서 이걸 꺼낸 게 아니야. 누가 진짜 내 자식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어. 6개월 후 하늘마을 어르신 복지센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현판에는 고 이정화님의 남편 고 박동훈님과 이정화님의 기부로 세워졌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둘째 아들 준호 부부와 함께 현판식에 참석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날 끝까지 지켜줬구나.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복지센터는 무료로 노인들을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식사, 의료, 취미 활동까지 모든 것이 제공됐습니다. 정화는 매일 이곳에서 봉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식사 맛있었어요. 한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내일은 더 맛있게 해드릴게요. 정화도 웃었습니다. 한편 큰아들 민호 부부는 노인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매주 주말 요양원에서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민호는 처음으로 노인들의 외로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복지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정화는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정화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알았으면 됐다. 이제 내 인생이나 잘 살아라. 어머니.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일 뿐이야. 정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야. 해질녘 정화는 복지센터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바람이 불었고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정화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이 아니라 베푸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재산 한 푼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평생의 복을 잃게 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부모님과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께 연락하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미루고 계신가요? 오늘이 그 전화를 걸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단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부모님과의 따뜻한 추억 혹은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을요. 여기는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 쉼터가 되고 싶은 마음 쉼터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부디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꼭 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